김경래의 최강 시사. 을의 입장에서 을의 목소리를 통해 함께 사는 세상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을밀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좀 짚어볼게요. 예, 오늘 총점검 한번 해야죠. 오늘 제가 지금 아침 신문 3개 갖고 왔는데요. 예. 집으로 온 거 한겨레신문, 서울신문, 신화일보. 신한일보요? 신화일보. 아, 그래요? 예. 처음 듣네. 예,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전두환 때 폐간됐다가 몇 년 전에서 신문을 내고 있는데 예. 지소미아 마침표만 남았다. 한일 지소미아 운명 오늘 결판난다. NSC 지소미아 종료 가닥 시안까지 물밑 협상 노력 다 이제 일면에 지소미아를 헤드라인인데 사실 지소미아는 근데 우리 일본의 경제 침략 경제 도발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각에서는 일본이 경제 도발했는데 안보적인 이슈로 맞섰냐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던데 제가 정말 객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역사나 외교 전문가라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을밀대 시간에도 다룬 이유도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강제징용이라는 엄청난 피해자들. 그다음에 일본군 성노예 피해라는 엄청난 또 역사적 피해자들. 우리 역사에서 20세기에서 이거보다 더 심각한 을들은 없었거든요. 예. 근데 그들에게 당연히 진행됐어야 될 진심 어린 사죄와 배상.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따뜻한 후속 조치들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 이미 역사 문제, 안보 문제 이것을 빌미로 경제 침략을 한 것 자체가 그냥 단순 경제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아베가 스스로도 여러 번 밝혔잖아요.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는 식으로. 예. 그래서 지소미아 종료했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 문제, 안보 문제가 다 겹쳐져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그 경제 침략이라는 경제 이슈에 지소미아 종료라는 안보 이슈로 맞선 것은 실수다. 그건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논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 어쨌든 지금 오늘 마침 또 지소미아가 예, 맞습니다. 오늘 종료가 되는 예. 날이잖아요. 밤 12시. 예. 근데 최근에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좀, 뭐랄까요, 화제라고 할까요? 이슈가 많이 된 게 유니클로입니다, 유니클로. 유니클로가 이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처음 시작했을 때 막 텅텅 비었다, 사람 없다 이랬었는데, 예. 조금씩 늘었어요, 사실 그 뒤에. 그렇다고 했는데, 최근에 공짜로 뭐 티셔츠 뭐 이런 거 나눠준다고. 예. 저 특정 상품 말 안 하겠지만 발열레이라고 네. 네,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약간 언론에서 오늘 되게 언론에 대한 통렬한 어떤 비판을 시작하셨는데 유유상종 용호상박 부창부수 저는 거기에다 설상가상이다. 너무나 거짓 뉴스를 특정 언론이 쉽게 한다 이런 생각 해봤는데요. 청산 뉴스시군요. 예. 자. 이런 겁니다. 전부 불매운동이 지금 5달 됐습니다. 지난 7월 4일 날 일본 정부가 전격적으로 반도체 네. 디스플레이 세계 소재에 대해서 한국 수출국에 감행했지 않습니까? 5달이면요. 사랑하는 사람들도 열정이 식기 시작하기도 하는 거고. 그래요? 예, 가끔 또 실수도 하고 잊어먹기도 합니다. 옛날에 나인 하프 이크라는 영화가 이제 9가 2분의 1이라는 주인데 9가 2분의 1주가 되면 열렬한 사랑도 처음으로 실증을 한번 느낄 수 있는 주다. 2달. 예, 유명한 그런 해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자, 서민 경제가 어렵습니다. 네. 근데 양말 하나만 사도 바렐레를 하나 준다고 합니다. 네. 지나가는 어머니들, 서민들 입장에서, 아버님들 입장에서 내가 오늘 잠깐만 저기 일본 불매운동 곳곳에서 내가 다 하고 있으니까 네. 오늘 저거 하나만 사오겠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사버리면 오히려 유니클로 더 손해 아닌가. 양말 하나 사고 바렐레. 많이 사면 오히려 더 손해다. 더 심대한 타격 입혀버리자 하는 사람도 일부 있을 겁니다. 근데 언론에서 저 뉴스를 쭉 봤거든요. 네. 제가 이제 우리 을밀대에서 사실 목요일 날은 술도 안 먹고 쭉 저녁마다 공부를 하는데 무슨 뭐 유니클로 매장이 열리자마자 뭐 줄을 서서 달려갔다는 식으로 네. 제가 보기에는 약간 과장 보도. 그 5달이면 좀 지칠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예를 들면 열기가 식어서 네. 그 나라를 집어삼킬 것 같았던 그 조국 대전도 요즘에 이제 서서히 사그러들잖아요. 요새 언론들이 별로 관심 없어요. 예, 이제 다 끝난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겁니다, 원래. 이 또한 모두 다 지나가는데 다만 우리 국민들이 대단한 것은 여론조사 여러 군데 이제 종합 특정 여론조사는 이제 말 안 해도 다 지금도 70% 안팎이
일본 불매운동 하고 있다고 답을 하고 있고요. 지지가 아니라 하고 있다. 네, 지지는 그보다 더 높죠. 왜냐하면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좀 씁쓸한 건 사실이다. 예. 5달 정도 돼서 유니클로에서 그런 일종의 이벤트를 하니까 네. 더 평소보다 늘어난 건 맞거든요. 하지만 그걸로 일본 불매운동을 폄훼하거나 대한민국이 지쳤다라고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다. 너무 추운 겨울에 예. 서민들 경제가 어려우니까 예. 뭐 하나 더 준다니까 뭐 타격 2% 가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속으로 야, 그거 하나 받으러 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이즈를 맞습니다. 마음대로 준다면서요? 그래서 자, 이게 뭐 하는 건가 제가 싶기도 댓글들을 하더라고요. 또 쭉 봤는데요. 예. 사이즈를 정하지 않고 본인이 주장하지 않고 그냥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받아서 어떡하라고 그거를. 뭐 80년 전에 되는 엄청난 일을 어떻게 기억하느냐라는 망언이 있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유니클로 광고에 그다음에 옛날 유니클로 본사의 오카자키 타케시 최고 재무 책임자 네. 한국 불매운동 오래 안 간다. 별일 아니다. 그랬었죠. 이런 망언을 했었죠. 예. 이번 3대 망동이 이제 이건 언어가 아니라 행동이니까 망동이죠. 야 이거 가져 너. 거지냐 우리가 이런 댓글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일본 불매운동 했을 때 원칙이 이겁니다. 저는 그게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해요. 강요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권유하되 강요하지 않는다. 방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 너무 서민 경제가 어렵고 네. 또 조금 주춤한 부분도 있고 5달 하다 보면 좀 지치기도 하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오히려 심한 타격 입히자. 네. 양말 사가지고 받아내가지고 이제 이런 서너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청취자들께서 너무 편하게 안진걸 씨 해석했다라는 지적을 할 수는 있지만 네네. 그런 잠깐 현상이라죠. 그분들마저도 심지어 유권로를 다니는 알바생들도 네. 글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일자리를 잃는 한이 있어도 오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또 사는 분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강요하지 않기로 한 약속은 저는 지켜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래야지 서로 불편하지 않은 거거든요. 대신 호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6월 달에 마지막 주에 59억 4천만 원이 카드사 매출이 있었습니다. 8개 매출이. 어떤 매출이요? 유니클로 매장에서. 아, 유니클로 매출이. 예. 매출액이 지난 6월 마지막 주에 59억 4천만 원. 예. 근데 7월 넷째 주에 17억 7천만 원 10%나 급감했습니다. 네. 맥주는요. 수입량이 99%가 줄어들었거든요. 사실상 퇴출 국면입니다. 없어요, 이제. 네. 네. 매장에 잘 일본 없어요. 그 편의점에 가보면 이제 4개 행복 만 원짜리 네. 그거 없습니다. 일본 맥주가 일본 맥주는 안 거의 합니다. 사라졌더라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도요. 일본 여기 제가 표도 갖고 왔는데 저기 보통 5월까지 20%, 6월까지 2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수입차 중에. 예, 수입차 네. 시장에서 근데 7월, 8월, 9월 달에 5.5%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다 할 거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뭐 무역 수지 자체도 우리가 상당히 이득을 보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예. 여행은 어떻습니까? 여행이 제일 큰 어떤 뭐 일본 시장에 우리가 타격을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됐었잖아요. 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심지어 한국과의 무역 갈등 이제 그쪽의 경제 침략으로 한국의 수출이 23.1%나 줄었다 10월 달에. 이것도 네. 하나 알아야 되니까 지난 10월 달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수출이 예. 23.1%나 준 겁니다. 예. 전달에 왜 그렇겠어요? 우리 한국 국민들이 아무것도 안 사버리니까 안 이제 수출도 안 사니까 되는 그런 거죠. 거죠. 예. 그다음에 일본 정부 관광국이 11월 20일 날 밝혔습니다. JNTO라고. 네. 10월 방문한 한국인 수가 19만 7천 명 정도인데 네. 그러니까 작년에 58만 명에 66%가 줄어들었답니다.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줄어든 겁니다. 아마 이 중에서도 보면 사실 한국과 일본은 사업 관계가 있고 이웃 관계가 아주 예를 들면 친척들이 있거나 자식들이 있거나 아니면 그렇죠. 업무 관계로 가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심지어 우리 탐사 저널리스트도 취재하러 가는 가죠.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 TBS TV 민생연구소에서도 일본의 그 극우단체들 문제들 예. 그 취재하러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66%나 줄어들었던 엄청나게 줄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JNTO가 뭐라 말해 한국인 방역 관광 이게 재밌어요. 2014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엄청나게 줄어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생활 속에서 오히려 더 확산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술집에서 이렇게 약주 이렇게 시키고 있으면 그 있잖아요. 일본 산으로 오해를 받았거나 지목됐거나 아니면 일본 지분이 있다는 것들은 동네 이제 약간 꼴렁꼴렁하신 분들인데도 야 그건 안 되지.
아 그래요? 옷 그런 걸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이건 강요하지 말라며. 아니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와갖고 옆자리에서 제가 이야기를 봤는데 강요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이제 친구 한다니까 이제 친구들끼리 아주 친한 친구들이니까 약주 한 잔 오랐다가 그 뭐 한다니까 그거 야 일본 지분 있는 거야 안 되지 하는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흔쾌히 아 그랬어 하고 이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5달 지나서 일부 들릴 수는 있고 열정이 좀 식을 수는 있지만 저는 오히려 생활 속에서는 더 깊숙이 들어가 있다. 학생들도 다 그렇게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소미아가 만약에 이제 연장이 안 되면은 종료가 되면은요. 한일 관계가 한 번 더 이제 뭐랄까 더 안 좋은 국면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 일본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되나. 이게 참 그게 답답한 노릇입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진짜 아주 냉정히 생각하면 뭐 일본은 아주 여러 가지 근거 있는 이유로 우리 국민들이 미워하는 분들이 많죠. 비판하고. 근데 이제 근거 없는 이제 그걸 넘어서 너무 감정적인 어떤 이제 증오로 가는 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너무나 많은 피해를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정적 증오마저도 근거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노 아베와 그다음에 일본 국민은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은 이성적 호소를 또 했잖아요. 일본 분리운동이 저는 두 번째 이거였다고 생각해요. 노 아베와 일본의 구구 세력과 군국주의를 꿈꾸는 세력과 일본 국민은 구별해서 그래서 중구청이 내걸려고 했던 노 재팬 깃발에 대해서 시민들이 항의해서 내리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구호로서야 집회장에서 노 재팬 할 수 있는 건데 노 아베 노 재팬 일본의 항의하기 위해서. 근데 일본 관광객들이 자주 오는 곳에다가 그걸 걸어놓을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분들에게 불쾌함을 줄 필요는 없잖아. 오히려 우리는 일본에 항의하러 안 가지만 일본 시민들 한국 많이 오면 좋은 거죠. 무역수도 개선될 테고요. 우리 한국 경제도 살아날 테고요. 다만 근데 또 이웃이잖아요. 정말 제일 가까운 시차도 없는 여행 가기도 정말 편한 지금 저희들 다 안 가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결국 아베 정권을 고립시키는 이제 최근에 아베 정권이 엄청난 뭐 여러 가지 비리가 일어나고 지금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던데 이런 현상도 주목해서 보면서요. 어쨌든 일본의 시민들하고는 계속 교류하고 협력할 수밖에 없다. 얼마 전에도 일본 노동단체들, 일본 변호사 단체들이 또 한국의 우리 뭐 민주노총이나 민변 이런 데하고 같이 입장을 내잖아요. 노 아베 입장을 냈습니다. 심지어 아베 퇴진해야 된다. 우리랑 같이. 그 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일면 공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일본은 아직도 극우 세력의 어떤 테러 위협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용기 있게 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싸잡아서 우리 한이들 뭐 일본 뭐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베와 군국주의 세력, 극우화를 추진하는 세력 이런 세력 또 일본군 속내의 문제라든지 과거 전쟁 범죄를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처를 하되 그러니까 일본 지소미아 종료도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국민의 마음을 모으되 대신에 일본 국민들하고는 더 친하게 지내는 거죠. 더 할 수만 있다면 더 초대도 하고 일본 NGO들 시민단체들 뭐 각 이렇게 우리가 영향이 있다 보면 그 만나는 일본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지금 제1교포 커뮤니티하고 꾸준히 연락하거든요. 오사카에. 오사카의 제1한국인연구소 김강남 소장님이 방송 듣고 계실 겁니다. 방송도 다르세요. 제가 방송 나오잖아요. 그걸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그 유튜브 주소. 우리 허리케인 라디오에 이제 그 김경래 최강시사 앉은 걸 치면 나오잖아요. 이제 오늘 아침 우리가 나온 게 유튜브로. 여러분 유튜브로도 많이 보셔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주소까지 딱 달아 보내주시니까 잘 들었어요 하면서.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일본에 뜻 있는 분들. 문자 몇 개만 소개해 드릴까요? 7933님이 얄팍한 상술에 넘어가서 주머니가 따뜻한 것보다 마음이 따뜻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6965님이 사이즈를 맘대로 준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을 좀 우습게 보는 거 아닐까요? 아무거나 저도 공짜면 다 좋아한다라는 식으로요. 불쾌하네요. 이런 말씀도 보내주셨고요. 사실 이제 이 일본 불매운동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은 문자들은 굉장히 압도적으로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죠. 그래서 서경덕 교수님도 이렇게 호소하셨어요. 저도 이런 마음에 다만 강요하지 말자는 거고 너무나 궁박한 처지에 있어서 하나라도 저렴하게 살려고 분들의 마음은 우리가 헤아려 주자는 건데 알겠습니다. 서경덕 교수님 이렇게 국내에 있는 친일파가 더 문제다. 봐라 유니클로 매장 줄 서 있지 않느냐. 니네들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다시 한번 강요는 아니지만 호소. 우리가 단호하게 불매운동 계속해야 된다는 거고. 6776님이 소장님 오셨어요. 김경래 씨가 말을 끝맺음을 못하는 유일한 분.
그래서 오늘은 정상적으로 끝맺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저께 서라벌대 경주대 사학비리 대책위도 갔다 왔는데 그 이야기도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거 다음 주에 하세요. 다음 학생 주에. 학부모들 울어요. 너무 비리가 심하다고. 서라벌대요? 경주에 있는 경주대 서라벌대 사학비리 첫 결과 정상화 대책위원회 출범 거기 갔다 오셨는데 갔다 왔는데 거기 그 비리 재단인가 봐요. 다시 한번 사학비리가 얼마나 학생들 학부모들 영혼을 파괴하는지 알겠더라. 학생대표 학부모대표 지역대표 오셔서 우시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고. 알겠습니다. 예. 그쪽에도 좀 관심을 나중에 사학비리 가져주시고. 한번 예. 지금 여전히 심각한 대학들이 있거든요. 한번 실명으로 비판하면서 방송 한번 하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인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었습니다.